님들, 지금 중동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야. 이란은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동시에 때렸어.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전역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떨고 있어. 근데 님들,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게 미국 무기도 이스라엘 무기도 아니야. 뉴욕타임스가 대서특필한 건 바로 한국 무기, 천궁T였어. UAE에 배치된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T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30기 중 29기를 격추시켰거든. 요격률 96%. 실전에서 처음 써본 무기가 96%를 찍었어. 뉴스에선 잘 안 다루는데 이게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이 만들어낸 K방산 56조 원의 진짜 비밀을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먼저 천궁T가 왜 세계를 뒤집어 놓았는지부터 설명해줄게.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약 400만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이지. 근데 한국의 천궁2? 100만 달러야. 15억 원. 패트리엇의 딱 4분의 1 가격이야. 가격이 4분의 1인데 요격률은 96%로 패트리엇의 90%대 요격률이랑 동급이거나 오히려 더 높아. 게다가 납기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빨라. NYT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미국산 무기보다 훨씬 싸고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패트리엇을 기다리다간 전쟁이 먼저 끝난다. 이게 뉴욕타임스 원문이야.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길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야. 로키드 마틴이 패트리엇 주문을 받아도 실제 납품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려. 전쟁은 내일 터질 수 있는데 무기가 5년 뒤에 온다? 그 사이에 나라가 박살나는 거야.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이번 이란 전쟁은 K방산에게 역사상 최초의 실전 쇼케이스가 된 거야. 한국 무기는 그동안 가성비는 좋은데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최대 약점이었거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무기는 수십 년간 전쟁터에서 검증됐잖아. 근데 한국 무기는 한 번도 실전에서 쏴본 적이 없었어. 그게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발목을 잡았거든. 성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전에서 진짜 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2026년 3월 천궁T가 UAE 상공에서 이란 탄도미사일을 96% 요격해버렸어. 이 순간 K방산의 역사가 바뀐 거야. 실전 검증 완료라는 도장이 찍힌 거거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레퍼런스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의 공포 위에 서 있어. 자, 이제 거대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볼게. 왜 K방산 수출이 56조 원까지 뛰는 건지 그 돈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보여줄게. 첫째, 유럽의 재무장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완전히 깨어났어.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2025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20%나 늘렸어. 2024년 유럽 전체 국방비가 6,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어.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529억 유로, 약 240조 원으로 지금의 2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 폴란드는 이미 GDP 대비 4.8%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 무기를 사야 하는 거야. 근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느려. 그래서 유럽이 눈을 돌린 곳이 한국이야. 폴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야. 폴란드는 이미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카이의 FA50 병공격기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어.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규모만 65억 달러, 우리 돈 9조 3천억 원이야. 단일 방산 수출 기준 사상 최대치거든. 폴란드 한 나라가 한국 방산 해외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야. 둘째, 중동의 전쟁 특수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고 있어. 조선비즈가 엊그제 보도한 기사 제목이 뭔지 알아? 무기 재고 바닥났다. 전쟁 장기화에 방산업계 웃는다야. UAE에서 천궁T가 96% 요격률을 찍으면서 중동 전역에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야. LIG 넥스원의 천궁 미사일은 이미 중동향 수출이 본격화됐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형 계약 협상도 진행 중이야. 이걸 우리 펭귄한테 비유해볼게. 동네에서 갑자기 도둑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모든 집에서 방범 카메라를 사려고 줄을 서는데 제일 좋은 카메라는 비싸고 6개월 뒤에나 설치해준대. 근데 옆집에 사는 한국 아저씨가 만든 카메라는 가격이 4분의 1이고 다음 주에 설치해줄 수 있고 실제로 도둑을 96%를 잡아낸 실적이 있어. 당연히 줄이 한국 아저씨한테 몰리겠지.
이게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K방산이 56조 원을 찍을 수 있는 구조적 비밀을 알려줄게. DB증권 분석에 따르면 2026년 한국 방산 수출 규모 전망치가 377억 달러, 우리 돈 약 56조 6천억 원이야. 이건 2025년 수출 152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숫자야. 1년 만에 수출이 2배 이상 뛰는 거거든. 방산 4사 합산 수주 잔고가 2025년 말 기준으로 120조 원을 넘어섰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7조 2천억 원, 현대로템 29조 7천억 원, KAI 27조 3천억 원, LIG 넥스원 26조 2천억 원. 이 수주 잔고가 뭘 의미하냐면 이미 계약이 끝나서 앞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돈이라는 거야. 숍 20조 원어치의 확정된 미래 매출이 쌓여 있는 거지. 더 놀라운 건 현대로템의 잠재 수주 규모야. 현대로템의 잠재 수주 규모가 현재 수주 잔고의 220.5%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어.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 사업이 11조 2천억 원 규모인데 현대로템이 공급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페루, 노르웨이까지 고객이 확대되고 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연간 매출 26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조 345억 원을 기록했어. 3년 연속 최대 실적이야. 현대로템은 매출 5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조 56억 원으로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가입했어. K9 자주포의 글로벌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이건 자주포 시장에서 사실상 한국이 독점적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이야. 진짜 질문은 K방산이 10년 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야. SIPRI 기준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어. 점유율 6.5%야. 미국이 64%로 압도적 1위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제재로 수출이 급감했어.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는 거지. 여기에 이번 이란 전쟁에서의 실전 검증, KF-21 보라매의 첫 수출 추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더해지면 2035년까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수출 2위에 오르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냉정해져야 해.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K방산이 가진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 첫째, 유럽의 자체 방산 육성이야. 유럽은 한국 무기를 사면서도 동시에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유럽산 무기가 한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거든. 둘째, 미국의 견제야. 한국 무기가 잘 팔리면 미국 방산업체의 시장을 뺏는 거거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한테도 미국 무기 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셋째, 기술 고도화 과제야.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는 잘 팔리고 있지만 AI 무인 전투 시스템, 극초음속 무기, 우주 방위 기술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어. 여기서 못 따라잡으면 10년 뒤에 다시 밀리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첫째, 지금 K방산은 수주잔고 120조 원에 올해 수출 56조 원 전망이라는 역대급 숫자 위에 서 있어. 이건 1년짜리 반짝이 아니야. 골드만삭스도 한국 방산 기업에 투자를 추천했을 정도거든. 방산은 수주부터 납품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쌓인 120조 원, 수주 잔고가 최소 2029년까지는 실적으로 전환돼. 둘째, 다만 방산주 투자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어. 수주 잔고가 크다고 다 같은 게 아니야. 마진율이 높은 수출 비중이 얼마인지, 국내 사업 대비 해외 사업 비율이 어떤지를 봐야 해. 지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야. 셋째, 장기적으로 K방산이 진짜 세계 2위가 되려면 KF-21, 보라매의 수출 성사와 AI 무인 전투 시스템 개발이 핵심이야. 전차나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미국 다음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2035년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이 성사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극초음속 보유국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모니터링하면서 K방산의 긴 호흡을 같이 봐야 해.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한다고. 정리할게. 이란 전쟁에서 천공티가 요격률 96%로 실전 검증에 성공했어. 패트리엇 가격의 4분의 1이야. 유럽은 나토 국방비를 20% 늘리며 재무장에 돌입했고 그 무기를 한국한테 사고 있어. 폴란드 K2 전차 9조 3천억 원, 방산 4사 수주 잔고 120조 원, 2026년 수출 전망 56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SIPRI 기준 나토 대상 수출 한국 공동 2위. 이 숫자들을 깨면 결론은 하나야. 한국 방산은 지금 단순한 무기 장사를 넘어서 AI 시대의 글로벌 안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어.
10년 후 2035년에 한국이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 방산 강국이 되는 건 지금 이 숫자의 궤적을 보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야. 다만 재래식 무기의 성공에 취해서 AI, 무인 전투와 극초음속이라는 다음 전장을 준비하지 못하면 10년 뒤엔 다시 밀릴 수 있어. 이게 오늘 형님들이 반드시 꺼내가야 할 진짜 인사이트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